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니케이 지수와 6만 5천을 돌파했고 코스피는 7,800선을 뚫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아하, 아마 10중 8구는 와, 다들 주식으로 돈 좀 벌었겠네. 나도 뭐라도 사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겉으로만 보면 지금 시장은 진짜 역사상 유례없는 대세 상승장. 그러니까 완벽한 불장이잖아요? 네, 겉보기엔 아주 화려한 축제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시장 안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상한 비명소리가 들리고 있단 말이죠.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가 막 녹아내리고 있다는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고요. 맞습니다. 게다가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펀드 매니저들은 이 화려한 축제 한가운데서 마치 지구 종말에나 대비할 법한 금을 막 미친 듯이 사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표가 보여주는 그 화려한 홀로그램하고 실제 돈이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현실의 바닥, 그 사이에 거대한 균열이 발생한 상태인 거죠.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우리 심층 분석의 미션은 2026년 5월 25일 기준 야간 글로벌 시황 브리핑, 그리고 쏟아지는 관련 경제 뉴스들을 해보하는 겁니다. 네, 단순히 숫자가 만들어낸 착시에 속지 않으려면요.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돈의 흐름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꿰뚫어 봐야 하거든요. 맞아요. 바로 첫 번째 미스터리로 들어가 볼까요? 아시아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가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니케이가 6만 5천을 돌파하고 대만 증시도 최고치를 찍었고요. 네, 엄청난 랠리였죠. 그런데 미국 증시가 5월 25일에 휴장인데도 선물 시장이 막 들썩였는데 가장 큰 이유로 미국이랑 이란의 종전 합의 기대감이 꼽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평화협정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밀어 올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모순이 등장합니다. 뉴스 헤드라인에는 종전 기대감에 국제 유가 5%대 급락 이렇게 도배가 됐거든요. 네, 그렇게 기사가 많이 났죠. 그런데 제가 실제 리포트 데이터를 딱 열어봤더니 WTI 원유 현재가는 91.07달러였어요. 오히려 전날보다 2.62달러가 상승했단 말이에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뉴스에서는 유가가 폭락했다고 축포를 쏘는데 실제 가격은 오르고 있다니. 이건 뭐 결혼식장도 안 잡았는데 벌써 신혼여행기부터 예약하려는 꼴 아닌가요? 대체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시장이 뉴스의 기대감에 얼마나 빠르고 격렬하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아, 기대감이요? 네, 그런데 이 괴리가 발생하는 정확한 지점은 알고리즘이 읽는 뉴스하고 실물 경제가 감당해야 하는 물리적 현실의 차이에 있습니다. 알고리즘과 현실의 차이요? 네, 뉴스 헤드라인을 1차적으로 소비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의 단기 투기 자본, 즉 퀀트 알고리즘들이거든요. 아하, 이 프로그램들은 종전, 평화 합의 기대감 이런 키워드가 뉴스에 딱 뜨면 단 0.1초 만에 유가 하락에 베팅하는 종이 계약을 융단 폭격처럼 쏟아냅니다. 와, 0.1초 만에요? 네, 장중 5% 급락이라는 기사 제목은 바로 이 가상의 서류상 거래가 만들어낸 환영인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알고리즘들은 단순히 뉴스 키워드만 보고 서류상의 유가를 확 끌어내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에 넣는 기름이나 배에 싣고 다니는 원유는 서류가 아니잖아요.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물리적인 원유 시장, 즉 실제로 배를 띄우고 기름을 운반해서 공장을 돌려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계산법을 씁니다. 어떤 계산법이죠? 오늘 자료에 아주 작게 언급된 이란 최고 지도자 극비 은신이라는 팩트를 발휘하거든요. 이건 어떤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오직 시장 변동성의 원인으로서만 건조하게 분석해 보자면 네네. 실물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란 리더십의 불확실성은 곧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핵심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의 마비를 의미합니다. 아, 호르무즈 해협이 닫힐 수 있다? 그렇죠. 아무리 워싱턴에서 평화협상 뉴스가 나와도 당장 내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이 납포될 위험이 있다면 보합료랑 운임은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배를 띄우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종전 기대감, 그거 서명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고 당장 우리 배 터지면 누가 책임질 건데 하면서 실물 원유를 비싼 값이라도 미리 확보하려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고리즘이 기대감으로 던진 매도 물량을 실수요자들은 공급망 리스크라는 현실적 공포를 바탕으로 밑에서 다 받아먹은 겁니다. 와, 그 치열한 공방의 결과가 바로 91달러 선이라는 강력한 가격 방어선, 이자 반등이었군요. 네,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유가가 내렸으니 물가도 잡히고 금리도 내리겠지?
이렇게 판단하고 투자했다가는 당장 실물 원유를 입도선매하고 있는 스마트 머니들에게 철저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뉴스 키워드에 반응하는 알고리즘이랑 물리적 리스크를 계산하는 실물 자본의 충돌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이랑 투기 자본이 만들어내는 착시가 비단 글로벌 유가 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화제를 한국 시장으로 전환해보면 이 충돌이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를 어떻게 찢어놓고 있는지 더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이상 급등 현상 말씀이시군요. 네, 오늘 코스피가 0.41% 올라서 7,847을 기록한 것도 대단한데 코스닥 지수는 무려 4.99%가 폭등해서 1,161을 끼웠거든요. 하루에 5% 가까이 뛴다는 건 정말 엄청난 변동성이죠. 그러니까요. 의료정밀 섹터가 무려 7.91% 오르고 의약품, 증권 섹터가 시장을 하드캐리했잖아요. 일평균 거래대금은 40조 원을 돌파했고요. 네,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몰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3,600만 주를 순매수하고 여기까지 들으면 완벽한 불장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불길한 기사 제목들이 끼어 있어요. 어떤 기사들이죠? 불장은 왔는데 삼성전자만 산다. 라거나 단타 치려다 계좌 녹는다. 삼전닉스 2배 레버리지 경고. 이런 경고가 계속 나옵니다. 아, 뼈아픈 현실이죠. 시장에 돈이 이렇게 넘치는데 대체 왜 개인들의 계좌는 녹아내린다는 경고가 나오는 걸까요? 지수가 오르면 2배 레버리지 상품은 돈을 2배로 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점은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에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겁니다. 위험하다고요? 네, 금융공학에서는 이를 음의 복리 효과라고 부릅니다. 음의 복리 효과요? 복리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데 음의 복리면 반대로 눈덩이처럼 쪼그라든다는 건가요? 정확히 어떻게 계좌가 녹는다는 거죠?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산수를 한번 해보죠. 100만 원짜리 지수가 하루 만에 10% 떨어져서 90만 원이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90만 원. 그럼 2배 레버리지를 탄 투자자는 20%를 잃으니까 원금이 80만 원이 되겠죠. 20%가 날아가니까 80만 원이네요. 자, 그럼 다음 날 지수가 반등해서 원래 자리인 100만 원으로 돌아오려면 네, 90만 원에서 대략 11.1% 정도가 올라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2배 레버리지는 그 2배니까 22.2%가 오르겠죠. 잠깐만요. 계산해 보면 80만 원에서 22.2%가 오르면 대략 17만 7천 원 수익이니까 합치면 97만 7천 원이 되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지수는 100만 원으로 완벽하게 원상복구됐는데 내 계좌는 가만히 앉아서 2만 3천 원이 날아간 거네요. 네. 방향성을 맞춰도 지수가 위아래로 심하게 요동치면 레버리지 상품은 구조적으로 수학적 손실을 봅니다. 이게 음의 복리 효과군요. 게다가 지금 코스닥 폭등의 이면을 보면 AI나 반도체, 로봇 같은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성장주로만 자금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쏠림 현상이 극심하거든요. 맞아요. 극심한 종목 차별화 장세죠. 오늘 자료에 등장한 노노 갈등 기사 보셨죠? MTS 모바일 앱으로 단기 차익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하고 PB 관리를 받는 고액 자산가들 사이의 수익률 격차를 다룬 기사요.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PB들은 이 변동성을 무시하고 긴 호흡으로 묵직하게 성장주 테마를 치고 가는데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은 스마트폰으로 화려하게 움직이는 호가창을 보면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100 레버리지 같은 상품으로 하루하루 단타를 친다는 거군요. 그러다 지수가 횡보만 해도 아까 그 수학적 계산처럼 계좌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시장에 돈이 넘쳐나는데 내 주머니만 비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 쏠림 현상과 변동성이라는 파도에 휘둘렸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유동성 파티가 누군가에게는 재앙일 수 있다는 게 진짜 섬뜩하네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 극단적인 양극화와 쏠림 현상이 비단 주식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FICC 시장, 그러니까 채권이랑 외환, 상품시장 동향을 보면 이건 아예 경제학 교과서를 찢어버려야 할 수준이거든요. 아, 그 거대한 자금 이동 말씀이시군요. 주식시장이 화려한 인테리어라면 FICC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상하수도 배관 같은 곳이죠. 네, 그 집에 물과 전기가 제대로 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그 배관이 엄청 심하게 꼬여 있어요.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보통 상식이라면 미 연준이 매파적 기조를 보이면 달러가 귀해지니까 달러 가치가 오르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네, 그게 일반적인 흐름이죠. 그런데 오늘 데이터를 보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FOMC 매파 기조 때문에 상승해서 4.574%를 찍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반대로 달러 인덱스는 158.94로 오히려 하락했어요. 심지어 원화는 1,440원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이거 완전히 엇박자 나는 거 아닌가요? 금리가 오르는데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는 건 지금 글로벌 자본이 단순히 금리라는 지표 하나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유로화 강세 같은 변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시스템 내부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다는 뜻이죠. 아, 그 스트레스가 자산 가격의 기묘한 동거로 나타나는 거군요.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은 77,000달러 위로 반등했고요. 미국에서는 스페이스X가 2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거의 270조 원 규모의 초대형 IPO를 준비한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엔비디아 팔고 스페이스X로 가야 한다는 말까지 돌고 있으니까요. 전형적인 극단적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전쟁이나 경제 붕괴 때나 찾는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 가격도 온스당 2,020달러 선으로 상승했어요. 아주 모순적인 상황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마치 얇은 외줄 타기를 하면서 최고급 방탄조끼를 두 겹, 세 겹 껴입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극단적인 위험 자산이랑 안전 자산을 동시에 사들이는 이 현상,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완벽한 비유네요. 그 외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지배하는 건 결국 포모와 공포입니다. 포모와 공포요? 네, 코스피 1만 1,000 시대가 열린다. AI가 주도하는 장기 고성능 사이클이 왔다. 이런 낙관론이 쏟아지면 사람들은 나만 뒤처질까 봐 두려워하는 포모에 휩싸여서 위험 자산을 쓸어 담죠. 아, 비트코인 사고 스페이스X에 열광하는 심리. 그런데 스페이스X 같은 초대형 IPO가 단순히 축제가 아니라 유동성을 다 빨아들이는 2천억 불짜리 블랙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2천억 달러라는 돈이 허공에서 솟아나진 않으니까요. 기존에 들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야겠네요. 맞습니다. 한쪽으로 거대한 돈이 빨려 들어가면 유종성 경색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지정학적 변수나 고금리 상황까지 겹쳐 있으니까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짙은 불안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금 같은 해지 자산을 방탄조끼처럼 챙겨 입는 거군요. 네, 겉으로는 위험자산 파티를 즐기면서도 속으로는 극도로 불안해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탐욕과 공포가 정확히 반반씩 섞인 기형적인 포트폴리오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 거대한 경제의 톱니바퀴 속에서 당장 이번 주에 우리 청취자들이 나침반으로 삼아야 할 실질적인 지표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지금 시장의 현재 기대감이 거품인지 아니면 실력인지 판가름할 채점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장 5월 28일과 29일에 굵직한 이벤트들이 몰려 있거든요. 아, 어떤 이벤트들이죠? 우선 28일에는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현재 2.50%인데 아까 보셨듯 환율이 강세라곤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거든요. 네, 한국은행의 스탠스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29일에 미국의 1분기 GDP 추정치, 그리고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미국 4월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보통 뉴스를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CPI를 엄청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그런데 연준은 왜 이 PCE를 더 꼼꼼하게 보는 겁니까? CPI는 정해진 바구니 안에 담긴 물건들의 가격 변동만 측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소비자는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소고기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사람들은 소고기 대신 닭고기를 사 먹잖아요. 아, 대체 소비를 하는군요? 네, PC에는 바로 이런 대체 소비 패턴까지 추적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지갑에서 얼마를 꺼내 썼는지 실질적인 체감 물가를 보여줍니다. 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유연한 데이터네요. 이 지표가 시장의 형방을 가르겠군요. 게다가 기업 실적 중에서는 코스트코 실적 발표도 간략히 주목하셔야 합니다. 코스트코가 소비재 경제의 체력을 보여주는 거울이거든요. 이 바닥 경제가 튼튼해야 AI든 뭐든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스피 7,800, 니케이 65,000이라는 전례 없는 숫자의 성벽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심층 분석을 통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실상은 완전히 달랐어요. 네, 원유 시장은 종전이라는 뉴스의 기대감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정학적 현실에 반응하고 있었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엄청난 유동성 속에서도 극심한 종목 차별화와 변동성에 갉아먹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스마트 머니들은 스페이스 X라는 낭만에 베팅하면서도 금이라는 안전자산 대피소를 미친 듯이 구축하고 있었고요. 자,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다뤘던 자료 중에 이런 뉴스 지목이 있었죠. AI로 눌림목 발굴. 네, 아주 사물한 제목이었죠. 우리는 지금까지 거의 15분 동안 지정학적 리스크 따지고 매크로 지표 분석하고 또 음해복리 효과 계산하면서 투자 전략을 짜느라 뇌에 쥐가 날 지경이잖아요. 인간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시장의 반대편에서는 인공지능이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이 엄청난 데이터들을 전부 소화해버립니다. 그리고 감정 하나 섞지 않고 단기 차익을 쏙쏙 빼가고 있죠. 정말 무서운 속도입니다. 코스피 1만 시대에 거대한 유동성 장세가 온다고 다들 환호하지만 과연 청취자 여러분이 상대해야 할 진짜 시장의 포식자는 누구일까요? 여의도나 월스트리트의 인간일까요? 아니면 우리보다 이 자료들을 먼저 읽어버린 AI일까요? 룰 자체가 바뀌는 판에서 우리 인간 투자자의 무기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아주 깊게 고민해보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치열하게 나눈 이 고민들이 변동성 심한 시장에서 여러분만의 튼튼한 방탄조끼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의심하기를 멈추지 말고 보이는 건 너머를 계속 탐구하십시오. 이번 자료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고 통찰력 넘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